여러분들, 올해가 무슨 해죠? 바로 영화 주라기 공원이 개봉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마텔도 이에 맞춰 정말 여러가지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제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해먼드 컬렉션 게오스턴버기아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비록 영화 잃어버린 세계 속에 직접적인 등장을 하지 못했으나 원래 계획은 프테나노돈이 아닌 게오스턴버기아를 등장시키려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컨셉아트나 스토리보드로 존재는 하지만 아쉽게도 등장은 하지 못했던 비운의 인용 콩카베나토르 제품과 같이 영화 속에 직접 등장하지는 못했으나 제품화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마텔이 정말 우리의 지갑을 탈탈 털어갈 계획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제품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먼드 컬렉션 게오스턴버기아 제품은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미국에선 타겟마트 한정으로 발매가 될 제품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타겟은 정작 공식 발매일을 발표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미 다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타겟 프리오더를 넣었었는데 정말 진전이 너무 없어서 과감하게 취소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30주년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먼드 컬렉션 게오스턴버기아 제품을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해먼드 컬렉션 포장 박스, 전체적인 디자인과 전면부의 플라스틱 창까지 수정사항 없이 여전합니다. 안킬로사우루스 제품과 동일하게 박스의 한가운데에선 주라기 공원 30주년 로고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 30주년 로고는 정말 예쁘게 뽑힌 것 같습니다. 박스의 옆면에선 멋진 게오스턴버기아의 모습과 함께 주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의 로고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편 옆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해먼드 컬렉션 로고가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선 게오스턴버기아 제품의 사진과 함께 익룡에 관한 간단한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공룡의 티저 이미지가 함께 담기지 않고 공룡의 정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게오스턴버기아의 첫인상, 지금까지 발매된 해먼드 컬렉션 제품 중에선 단연코 독특하고 인상 깊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색은 컨셉 아트와 잘 맞아떨어지고요. 디테일도 정말 준수합니다. 그런데 게오스턴버기아는 다른 라인으로도 발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레거시 컬렉션 라인업으로 발매된 나름 희소성 있고 컬렉터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제품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제품을 그렇게 어렵게 구매할 바에야 훨씬 나은 퀄리티의 이번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보통 제품의 티저 이미지를 봤을 때 가지게 되는 기대치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제품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티저 이미지가 훨씬 못나게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익룡의 머리, 조형과 도색이 정말 깔끔합니다. 부리 전체는 머스타드 톤의 노란색으로 표현됐고요. 머리 가장 윗부분에 솟아오른 벼새는 갈색으로 워싱 처리까지 됐습니다. 어두운 갈색 빛으로 워싱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벼새 표현된 질감 부분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마텔이 과연 부리의 질감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나름 궁금했어요. 적당한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리의 앞쪽은 갈색으로 도색됐네요. 뒤쪽으로 갈수록 색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반점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방식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리의 뒤편, 얼굴이라 칭할 수 있는 부분은 푸른색으로 표현되는데요. 눈가 주위에 난 주름 표현과 같은 디테일도 잘 살아 있습니다. 익룡의 눈은 오렌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어요. 동공이 눈 한가운데 찍혀있지 않고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날렵한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익룡의 입안, 우선 고준과 가깝게 이빨은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혓바닥과 입 안쪽은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핑크색과 유광 처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윗입천장 역시 일부 디테일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오스턴버기아의 목, 굉장히 파랑파랑합니다. 주름 표현이나 피부 질감 표현은 최고라고 할 순 없겠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번 제품 역시 콩카베나토르와 마찬가지로 아래턱 전체가 다른 색으로 도색되진 않았습니다. 아래턱의 가장 뒷부분부터는 노란색이 아이보리색으로 전환되고요. 목부터 시작해서 꼬리 끝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반점 역시 확인할 수 있네요. 익룡의 등 한가운데 솟아오른 척추가 눈에 띕니다. 등에 적용된 파란색의 줄무늬는 몸통의 중간 부분부터는 척추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통의 가운데 부분은 추가적인 갈색의 줄무늬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날개에 적용된 갈색과 동일한 톤의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몸통 아랫부분에 적용됐었던 오프화이트 색상의 도색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덕분에 도색적인 측면으로는 심심하지 않다, 굉장히 다채롭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익룡의 다리,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발톱 도색입니다. 중형 피규어지만 발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할 줄 알았던 발톱인데 검정색과 유광 표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거대한 익룡의 날개를 살펴볼게요. 날개의 시작 부분은 몸통에서 뻗어나온 파란색으로 시작되지만 이런 부분은 이내 밝은 노란색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베이스에 덧칠해진 갈색의 줄무늬, 옆구리에서 봤던 줄무늬와 동일한 색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은 다른 부분보다 날개에 적용된 줄무늬가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마치 에어브러쉬로 도색된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오스턴버기아의 노란색 날개, 색깔이 정말 눈부시긴 하지만요. 날개 전체에 적용된 질감, 저는 이 부분에 눈이 더 가는 듯 합니다. 날개의 위쪽만 신경 썼을 줄 알았는데 아래쪽에서는 혈관을 표현한 디테일 역시 확인할 수 있어요. 날개를 지지해주는 손가락배 역시 질감 표현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역시 작긴 하지만 발톱과 동일한 색으로 도색됐네요. 해먼드 컬렉션 게오스턴버기아는 어떤 관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익룡의 부리, 리뷰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던 관절이죠. 머리와 목, 역시나 두 가지 부분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회전시키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참 뻑뻑한 부분도 있어서 힘을 주기가 겁나네요. 날개 역시 가동 범위가 정말 넓은 관절이 적용됐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위아래로 가동시킬 수 있어요. 게오스턴버기아의 두 다리, 세 가지에 나눠진 구역이 보이시죠?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해먼드 컬렉션 제품 리뷰를 올리다 보니 관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날아다니는 익룡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구부러지는 날개, 이건 예상하지 못하셨죠? 엠버 컬렉션 프테라노돈 제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날개는 엠버 컬렉션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이에요. 와이어 덕분에 날개를 원하는 방향, 원하시는 만큼 구부릴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 포즈 저 포즈 모두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제품의 포즈에 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봉된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스탠드를 별도로 구매하시지 않는 이상 전시할 포즈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스탠드가 없으면 나는 포즈를 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땅에 두자니 너무 자세가 평범한 느낌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익룡 피규어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해먼드 컬렉션 제품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고급진 해먼드 컬렉션 라인업에 추가된 첫 익룡이기에 불안불안했었는데요. 독특하고 멋지게 뽑혀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를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던져봤는데요. 과연 동일한 중형 해먼드 컬렉션 제품의 가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인데요. 익룡의 날개를 활짝 폈을 때는 정말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풍채가 느껴질 정도예요. 하지만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플라스틱 재료는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스를 들었을 때도 다른 제품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날개를 제외한 제품 자체는 소형 공룡 크기에 가깝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고 싶으신 컬렉터분들께서는 구매 전에 물음표를 꼭 한번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해먼드 컬렉션 게오스턴버기아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